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러한 속담이 있죠. 이번 사건은 믿는 도끼, 그러니까 은행 직원에게 깜빡 속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행에서 또 한 번 이 노인은 발등을 찍히게 되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 노인이 거액의 돈을 얻게 되면서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이 노인은 한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그렇게 투자나 이런 것에는 관심은 없었던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80대 노인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농사만 짓다가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가 개발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꽤 큰 규모의 보상금이었는데요. 무려 30억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 겁니다. 사실 별다른 투자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은행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서 전액을 입금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액의 예금이 있으니 은행에서는 아마 VIP급으로 이 노인을 예우했던 것 같은데요. VIP실에서 전담 관리를 했던 이 팀장과 이때 만나게 된 겁니다. 종종 팀장을 찾아가서 이 돈 관리나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자식 걱정도 조금 털어놨습니다.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실패한 아이들도 있어서 만약에 이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속 깊은 이야기도 털어놓으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30억 원이 생겼으니까 덜컥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은행의 VIP실에 있는 팀장을 아주 의지한 것 같아요. 맞죠. 뭐 땅을 갖고 있다가 결국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은 땅에 묻으면 누가 가져가지 못하는데 현금으로 이제 갖게 됐어요. 자식이 4명 있다 그랬잖아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럼 분명히 이제 달라고 그럴 것이고 뺏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상의를 하니까 안전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매달 일정 수익금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뺏길 뭐 염려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라 그랬더니 이 30억 중에 15억 원을 여기다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심 씨가 VIP실의 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IP실이라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을 대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을 것이고 그 환심을 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꼭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도 어떻게 돈을 굴릴 수 있을지 은행 직원에게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이 노인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으로 돈이 있다고 한다면 뭐 친척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친구 지인들이 투자하라고 하지만은 믿지를 못하는데 은행은 일단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있어요. 은행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VIP 팀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팀장이 관리해주고 투자하라고 하니까는 일반적인 노인이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저나 우리 이제 앵커분이라도 마찬가지로 VIP 팀장이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살펴보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싶어서 당연히 투자하고 돈을 맡길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년 뒤 또 다른 상품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그 15억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30억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또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거죠. 이 은행에 상호가 들어간 특정 금전 신탁, 이런 신탁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 이제 간판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VIP실 팀장을 믿고 13억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은행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은행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은행 상호가 찍혀 있었다면서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다 가짜였습니다. 제안서에는 은행 이름과 함께 이 특정 금전 신탁이란 아주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제안서가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은 이 팀장이 가짜로 만들어낸 상품이었던 거죠. 이 돈으로 뭘 했냐? 인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평소 이 노인은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몰랐고 아무래도 은행 이름이 있고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게 가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VIP실 팀장이 13억 원을 타다가 다 써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 은행은 뭐 했습니까? 은행도 사실은 정기 감사를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적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요? 그 후에 이제 알아내가지고 감찰을 통해가지고 비리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징계 면직도 하고 했는데요. 그 당시 은행에서 이제 감찰을 할 때 은행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 VIP실 팀장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또 이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제 3자 명의로 이 13억의 돈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빼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는 이제 징계 면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직원이 은행에서 잘린 지 1년 넘게 지나도록 은행이 이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이 고객에 대해서 그 피해 사실을 고지를 하고 어떤 그 피해의 어떤 그 범위를 축소하게 하는 것이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네. 그 의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1년이 지난 뒤까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2016년 7월에 바로 이 그 노인이 아내가 이제 그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상속 문제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는데요. 은행에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잔액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한 얘기를 네. 듣습니다. 15억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내용을 갖다가 깨닫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이미 A은행이 당시에 이 VIP 팀장을 징계를 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한 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쉬쉬한 게 아닌가. 쉬쉬한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에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그 은행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그 노인은 알고 있었는데요. 뭐 너무 허탈하니까 돌아간 내 아내가 이것을 알려 준 것 같다라고 좋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노인은 그 팀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 있는 은행의 그 명성을 믿고 돈을 맡겼을 텐데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은행이 이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기간도 무려 1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팀장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이 은행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고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문답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팀장에게 조사가 됐던 거죠. 이 노인이 피해당한 사실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은행은 1년 동안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80대 노인이 자식들과 함께 은행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은행은 노인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사실 피해를 본 금액은 13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7억만 나왔을까요? 먼저 이런 이제 소송을 이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고를 친 사람은 은행의 팀장이죠. 네. 그럼 팀장한테는 민법 750조에 의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팀장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한테는 이 은행원을 사용한 이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은행을 갖다가.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3억을 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아무래도 그 은행에 이렇게 가입을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문의를 한다든지 네. 내지는 자신도 잘 알아볼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가입을 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택에 가서 했어요. 자기 집에서 말이죠. 자택에서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인이 좀 더 알아보고 자신도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7억 원으로 이제 감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이제 은행의 위험 방지 의무 또 관리 의무 이런 것들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으면서도 노인의 책임도 물어서 결과적으로 반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반응을 또 살펴보고 있는데 한 누리꾼께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은행이나 혹은 그 팀장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가능하냐, 특히 은행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셨거든요. 먼저 이제 이 불법 네. 행위를 한 팀장은 당연히 네. 그건 행정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은행이 문제입니다. 은행은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벌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몰라도 네. 여기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형사 책임은 은행은 사실 좀 어렵고 이 본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지금 80대 노인이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큰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6억이 날아간 상황인데 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7억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의 이제 그 금융팀을 고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80대 노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은행 직원이 은행에 앉아서 이 상품이 은행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이제 그 이 은행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굴지의 이 은행과 그대로 펌과 상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또 이 항소심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이 개인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말은 조금 좀 안타깝지만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